제1회 시니어오배 세계바둑 오픈 예선 결승입니다. 한국의 김지영 선수의 대국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집으로는 조금 따라가야 하는 형세예요. 네, 하지만 두터운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백보다는 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둑은 아주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김지영 선수는 하변부터 판을 풀어나가야 하고요. 그렇죠. 김정 선수는 이돌이 바로 공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이 두 점을 살려야 돼요. 이 두 점을 백에게 잡히고서는 집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살릴 것입니다. 흑이 두 점을 살려가면 백도 살리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타협이 없는 흑은 일단 여기까지는 밀어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진행은 흑이 그냥 가만히 계속 이렇게 늘고 밀어서 싸울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근데 여기 젖히는 거는 당장 축이네요. 또 이 한 점이 절묘하게 진짜 절묘한 곳이네요. 거의 패석으로 느껴지는 곳인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 돌이. 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서로 어려운 싸움이 되겠네요. 여기 두고 흑은 이런 데부터 먼저 붙여갖고 웅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늘고 밀어서 백도 젖히고 끊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하나 끊어놓고 백도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근데 백이 나가는 거는 엄청난 진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곳이고 네. 백은 그러니까 수익기가 확실하게 되던지 아니면은 진짜 저 길을 못 나가면은 결국 질 것 같다. 형세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는 이상은 백이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수익기는 안 되지만 그냥 전투하는 돌의 느낌, 흐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흑이 기분이 좋으면 좋지 백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싸우는 자세가. 백이 나오기에는 큰 결심이 필요한 네. 곳이란 거죠. 수익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못 두는 그런 정도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도 늘게 되면 타협이 없는 진행이니까요. 지금 백은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잡힌다고 해서 백이 무조건 집이 없다 그런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을 수는 없고요. 늘고 흑도 이걸 살리지 않고서는 개가가 맞춰지지가 않아요. 살리면은 백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두텁게 지킨 이후에 맛을 노리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곳은 꼭 받아야죠. 흑이 늘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김채영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에서는 네. 살려줬으면, 그러니까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백이 차유인 나오는 선수가 거죠? 나가는 선택을 뭐 아예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더 두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흑이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싸움이 펼쳐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백이 나오게 된다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백 입장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 입장에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수도 있어요. 특히나 오히려 남자 기사들보다 여자 기사들의 바둑에서 전투적인 그런 선택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백이 못 들 진행은 아니니까요. 네, 못 들 진행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류 기사들의 대국을 이제 기보를 나중에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수가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서 "헉, 이렇게까지 전투적으로 뒀어라고 할 때가 은근히 많거든요. 기보를 놔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장면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헉, 여기까지 싸우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장면입니다. 네. 차유인 선수도 충분히 이곳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진짜 나가네요. 나왔어요. 아 역시 어, 여류 기사들의 바둑이 더 치열하네요. 정말 싸움은 늘 동반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둬줬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들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여길 나간다고 뭐 김채영 선수가 바둑이 뭐 이겼다,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진행이 되는 편이 두기 편할 거예요.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 흑도 느는 건 당연한 네. 수겠죠. 계속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흑이 축만 유리하다면은 사실 백이 절대 못 두는 진행이에요. 여길 젖히고 나가는 순간 축이 안 되면 백이 행마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네. 빈 삼각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백은 어떻게 보면 이 돌 하나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축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도 늘고 밀던지 뭐 날일 짜던지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진짜 기세가 좋은 바둑이네요. 네. 네, 상변에서도 한 차례 기세 진행이 나왔고요. 네. 사실 차우 유인 선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네. 물어봤는데 잘 물어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기세 바둑으로 각인될 정도면 확실히 이 선수 평소의 기풍이 그렇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류 기사들하고는 뭐 세계 무대에서 많이 둬봤기 때문에 직접 두어본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고요. 직접 둬봤던 기사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그런 기풍이라고 뭐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기풍도 그러고요. 네. 네, 계속 늘어가죠.
이렇게 된다면 좌악이 쪽은 아직 완벽한 백집은 아닌 거고요. 지금은 뭐 점점 더 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그냥 흙에 이 돌이 일자 모양으로 쭉 가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흙돌이 그냥 살아갔다. 다가오는 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100% 선수고 안 두면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백돌의 사활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거는 무조건 선수. 사는 것도 거의 선수예요. 귀를 사는 것도. 살아놓으면은 백이 이 자리 안 두고서는 다가오면 똑같아요. 사는지가 의문이에요, 백이. 네. 그러니까 좌악이는 점점 더 지금 집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에 집 날 확률이 많긴 하지만 흙이 두면은 흙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계속 보더라도 엄청난 결단을 한 건데요, 백 입장에서는. 지금 백이 늘어가는 수들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민 이상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계속 나갈 수밖에 없긴 한데 바둑이 뭐 백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뭐 어려운 바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은 충분히 두 점 버렸어도 진행이 가능했죠. 제가 뭐 개가가 너무 이상하지 않는 한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밀어갑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실전에서 저 상황에서 둔다면은 생각은 하다가 말 것 같아요. 생각은 하다가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꼭 싸워야 되나? 약간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차유인 선택은 그 선택을 단박에 했고요. 네.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김치영 선수가 거의 뭐 확실한 우위도 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흙이 불리한 싸움은 아니고 백은 진짜 잘 싸워야 만만치 않은 싸움. 그러니까 백 쪽에서 훨씬 더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수순들을. 그 말인즉슨 이 싸움은 흙이 조금 편한 싸움이라고 네.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 100개 이돌도 뭐 완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두다가 흑돌이 이런 식으로라도 혹시 오게 되면은 그냥 바로 위험해지거든요. 돌 자체가. 그러니까 100은 이돌 나가면서의 전투도 해야 되지만 이 하변 쪽에 이 곤마가 다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백은 지금 이곳만 수습해야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김채영 선수도 엄청 강하게 두네요. 지금 김채영 선수의 둔 이 저친수의 의미는 일단 뭐 저치면 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뭐 축과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흑돌과 수상전을 해야 되지만 흑돌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칸 뛰어서 나가면은 그러니까 김채영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입니다. 모양을 망가뜨려 놓고 흐름 타서 나간 이후에 내 돌을 지키겠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백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일단 안 좋고 네. 백돌이 살기는 살겠지만 그냥 고생길이 훤히 보여요.
고생 끝에 살아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 하변돌이 또 고생을 할 거고요. 다만 이거는 김채영 선수가 수익기는 하나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길 끊어왔을 때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잡히거든요. 수가 뭐 6수나 되기 때문에. 젖혔다는 거는 거의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인데, 이 끊었을 때 네. 이 부분에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젖힌 이상에는 늘어야 되고, 끊을 때 바로 막는 거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흙도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막아서, 백이 먼저 두더라도 뭐 축과 장문이 되진 않거든요. 흙은 이 부분을 두텁게 막아놓고 귀의 맛을 노리는 이런 진행으로 가야겠습니다. 어찌됐든 100은 양분되겠네요. 여기는 뭐 뚫려 있어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흙이 이런 급소자리나 뭐 이런 데 오면은 뭐 바로 잡히진 않겠지만 상당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뚫어가는 것까지는 외길 수순이겠고요. 점점 더 서로 타협하기 쉽지 않게 두 기사 모두 두고 있어요. 처음에 차유오인 선수가 나올 때부터 네. 전투 자체가 뭐 서로 만족하는 상황으로 끝이 나기는 어려웠고, 지금 김채영 선수가 공격하는 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타이트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수순으로는 서로 타협은 염두에 두지 않고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내가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김채영 선수도 강하게 몰아쳐 갑니다. 여기서의 100의 선택인데요. 여기서 백은 거의 끊을 수밖에 없어요. 늘어준다면은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그냥 나가주면은 그거는 뭐 수익기 할 것도 없이 흙이 바둑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바둑 저희는 좀 편안하게 볼 것 같아요, 바둑을. 하지만 뭐 차유인 선수도 생각이 있다면 끊어갈 것 같고요. 이 장면에서는. 끊어갔을 때 이제 김채영 선수가 어떤 행마로 전투를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합니다. 어려운 장면이고요. 끊어갔을 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런데 이제 옆을 붙이면서 좌하기를 좀 압박하는 걸 노리면서 둘 것 같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딱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행마하는 것 중에 가장 뭐 적극적인 수단이 단수 치고 한 칸 띄어서 밀고 갈 때 또 2단 젖혀갖고 백이 나가면은 이어서, 그냥 나갔을 때 호구 치는 것보다는 흙이 모양이 조금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점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괴롭거든요. 이런 진행도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다만 저런 진행은 워낙 이제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착각을 하든지 수를 뭐 잘못 본 게 있으면은 좀 많이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수읽기가 동반이 네. 돼야겠네요. 역시 끊어가죠. 네, 끊어갔습니다. 여기서 막는 건 수가 안 된다고 하셨죠? 막으면은 갑자기 좀 너무 바둑을 저희가 보는데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다 지금 버리고 두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이도를 잡으면 이기고 못 잡으면 지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근데 잡기에는 아직은 좀 흑돌이 좀 없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비어 있고 지금은 좌하 쪽을 흑이 버릴 때는 아닙니다. 살려야 돼요. 다만 이제 행마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마를 한다면 단수 치고 한 칸 띄어서 두는 거고 조금 그래도 타협이라는 것을 약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행마를 한다면은 뭐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뭐 젖혀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이득이죠. 싸우는 데 있어서 호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좌 쪽부터 먼저 좀 건드리면서 전투를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중에서 뭐 딱히 어떤 게 무조건 이 상황에선 정수일 것이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어떤 선택을 해도 흑이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바둑이. 네, 이곳에선 적극적으로. 네, 예. 좀 더 고민을 해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수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딱 이것만 생각했는데 괜찮네 하고 아예 뭐 좌악이 붙이는 거는 수익기 자체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점만 잡게 된다면 흑도 자연스레 이 좌상기도들도 안정을 취할 것 같아요. 아, 흑의 자산기돌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당장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은 이 두 점만 잡게 되면은 걱정거리가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확실하게 뭐 승기를 잡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점을 잡으면은 뭐 두터움도 두터움이지만 이 좌악기를 흑이 거의 뭐 선수로 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으로도 흑이 편하면 편하지 불리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아직 공격의 여지들도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칸 뛸 때 백은 되던 안 되던 일단 백도 그냥 여길 나가서 이어서 이 두 점을 깔끔하게 버리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호구 치는 거는 촉촉수처럼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치고 막아서 잡혀 있고 여길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어, 약간의 맛은 남아 있긴 하네요. 근데 모양 자체가 워낙 안 좋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흑이 뭐 이변화까지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진행이 여기 일단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거는 중앙 2점이 잡히면 곤란하거든요. 이것도 둘, 넷, 6수? 흑은 일단 5수예요. 맛은 나빠 보이지만 당장 수가 없으면 수상전이 지고요. 일단 나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흑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어려운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수가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뭐 당장 백도를 수를 뭐 이렇게 메워가서 수단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좌하기를 이용하는 이런 행마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지영 선수도 그런 수단들을 좀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수 치는 수를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긴 되는데요. 네, 이 이후의 수순이 어려운 거죠. 김채영 선수와 차유인 선수의 예선 결승 이 하변부터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 어떤 선수의 쪽으로 마무리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유인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 지금 흐름이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단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안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괜찮은 흐름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승기를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진행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2점이 잡히더라도 한 칸 띄어서 붙이거나 한 칸 띄어서 잡는 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귀 때문에. 안 두면은 귀를 두면은 흑이 사는 건 둘째치고 백이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뭐 받을 때 다시 중앙을 두면은 그냥 뭐 이 2점만 잡았을 뿐이지 아직 살았는지가 의문이에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 2점을 잡히더라도 네. 흑이 혼자 계속해서 그냥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2점을 줘도 즐거운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2점을 주면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싸움 자체가 생각보다는 흑도 좀 부담이 있겠다 이렇게 보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점을 버려도 둘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싸움이 더 편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2점을 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좌변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백이 뭐 흔히 말하는 좋은 수순, 뭐 묘수 이런 수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전투는 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둑이 바로 끝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유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차우유엔 선수도 중앙을 그냥 나가는 거는 조금은 뭐 무책임한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끊어간 돌을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흙으로 선택하는 것으로는 가장 만만치 않은 수단이 될 거고요. 좀 껄끄럽죠. 네. 네, 김채영 선수. 오늘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이 시니어컵의 본선에 진출하는 유일한 한국 여자 선수가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여류 기사들이 좀 출전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바이링배나 몽백합배나 중국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여자조에게 본선 시드를 본선 티켓을 4장을 주는 대회가 있고 지금처럼 뭐 2장을 주는 대회가 있는데 네. 보면은 4장을 주는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참가를 하고 2장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그 문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지 참가를 좀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 여자조 이 출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중국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 기사들 중에서는 물론 뭐 다 어리긴 하지만 그 어린 기사들 중에서 더 어린 쪽들만 어떻게 보면 좀 참가를 한 것 같아요. 네, 올해 시니어컵의 한국 여자 출전 선수라고 한다면 뭐 권주리 선수나 김채영 선수, 오유진 선수, 김대영 선수 뭐 이 정도의 선수가 될 텐데요. 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남자조로 출전을 아예 그냥 여자조에서 5판 이기느니 네. 남자조에서 2판 내지 3판으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남자조로 출전을 했고요. 중국 선수 중에서도 성룡호이 선수가는 남자조로 출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뭐 자신 있다면 일리는 선택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국 차이가 2판 내지 3판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여류기사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출전이에요. 남자 쪽으로 일반적으로 출전한 것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 기사들에게 뭐 이기기가 뭐 어렵다. 뭐 실제로도 많이 좀 승률도 낮기도 했고요. 네. 그랬던 반면에 최근에는 여류 기사들의 실력이 많이 좀 상승이 되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게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는 작은 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5일째 24일부터 대국을 치른 상태고요. 그래도 차유인 선수는 이 큰 조에 걸렸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하루 적은 지금 오늘 나흘째의 대국이 됩니다. 지금 뭐 남자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큰 조에 걸린 사람은 2판 두고 지금 벌써 한국행 비행기를 탄 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끝이 난 일반조 기사들과 잠깐 연락을 해봤는데 네. 물론 오늘까지 이제 여류 기사의 예선 결승까지 보고 오는 기사들도 있고 한국에 오늘 오는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하는 오픈 기전 자비 출전이기 때문에 하루 더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숙박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이제 늦게 가서 하루라도 좀 늦게 가서 하루라도 좀 빨리 오려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대회 일정이 있으면 그냥 이대로 비행기표도 끊고 네. 숙박도 아예 다 잡아 놓는데 최근에는 그냥 선수들이 탈락하면은 그날 저녁 비행기부터 알아봐요. 아예 그냥. 네. 일찍 혹시라도 일찍 끝나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당일인가요? 본인이 알아보던 뭐 기원을 통하던 해서 당일 저녁 비행기로 오려고 합니다. 이번 시니어컵에도 이 상금제 기전이기 때문에요. 네. 예선은 이 선수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고요.
네, 그나마 이번 신영배 같은 경우는 출전하는 그 선수들의 이야기가 바이링배랑 몽백합배보다는 본선에 올라갔을 때의 상금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참가할 맛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내오배가 이 상금이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네, 오픈 기전 본선 상금, 그러니까 바이링배랑 몽백합배랑 대회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상금이 제일 커요. 네, 이 두 대회보다 약 4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하나 한 7천만 원 정도는 더 큰 기전이라고 하니까요. 네, 선수들로서는 탐이 나는 대회죠. 네. 네, 어제부로 일반조 예선 결승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명단도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위태웅 선수가 이 중에 구즈아우 선수를 꺾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의 기사들 중에서도 뭐 좋은 성적으로 일단 뭐 한승주 선수도 올라갔고요. 네. 위태영 선수. 그리고 나머지 기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바둑팬 분들이라면은 거의 이름을 아실 것 같아요. 뭐 빠르게 이야기해드리면은 뭐 허영호, 조한승, 안국현, 백홍석, 박정상, 김기용, 변상일, 안성준, 나연, 김지석. 그러니까 다 이제 탑랭커에서 뭐 한 12, 20위권 기사들, 그리고 아마도 한국바둑리그에서 상당히 낯이 익은 그런 기사들이 다 지금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다만 이번 예선전에서 일반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송아지 삼총사라고 하는 그 황소 3명이 네.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아쉽죠. 한국 전력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3명의 기사들이 다 탈락을 한 게 좀 한국으로 봐서는 뼈아픈 손실입니다. 이동훈 선수가 탈락한 것도 네. 아프고요. 그렇죠. 원성진 선수도 예선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이 황원숭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 본선 진출이 좌절됐고요. 네. 네, 이번 예선에서 참 아쉬운 패배들이 많았죠. 자유인 선수 안 움직이길 바랬는데 네. 뭐 역시 당연히 움직일 자리죠. 네, 김채영 선수로서는 가장 좀 껄끄러운 수단을 차우유인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예상은 하고 있죠. 저기 나가는 것을 그냥 안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익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뭐 곤란한 겁니다. 네. 네, 여기서 흑의 선택이 참 다양했는데요. 일단은 뭐 모양으로 봤을 때는 2단 젖히는 것. 하지만 뭐 늘어서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고 밀 때 사실 이렇게 막아가면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거는 오히려 쉽게 백이 잡히고요. 근데 이거는 백이 하나, 둘, 셋, 넷, 6수라서 흑은 이곳이 일단 5수거든요. 네. 이렇게 2단 젖혔을 때 의외로 한 수가 잘 안 늘 것 같아요. 한 수만 늘면 되는데 여기를 지금 뭐 끊어서 늘어서 싸울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흑은 뭐 늘고 젖혀서 이 부분부터 정리를 조금 하고 막는 수를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2단 젖히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중앙 두 점을 흙이 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공격하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고, 지금 김채영 선수가 그것이 싫다, 네. 뭔가 더 그냥 강하게 싸우고 싶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느는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선택 모두 김채영 선수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요. 이단 젖히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선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타협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늘면은 일단 전투 자체가 어떻게 지금 계속 전개가 될 건지 수익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늘어지네요. 웬만하면은 싸우는 쪽이네요. 두 선수 모두. 그렇죠. 저는 해설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타협하는 쪽으로 수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선택의 순간에서는 싸우는 쪽으로 계속 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도 일단 더 강력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아, 더더욱 타협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채영 선수가 지금 둔 수는 여기 세 점을 잡던 이도를 뭐 막아서 잡던, 그러니까 거의 뭐 잡는 쪽으로 지금 수익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뭐 누가 이기던 단명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전투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타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는 수순들을 둘 다 지금 외면을 하고 있거든요. 보는 입장에서야 이런 진행이 좋긴 하지만 네. 두는 선수들은 진짜 떨릴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두 선수는 이런 떨림의 진행을 계속 선택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김채영 선수가 수익기가 확실해야 할 텐데요. 여기 뭐 밀고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사실 이 진행도 만약에 흙이 이도를 잡지 못한다면은 흙의 이도는 안에서 갇혀 있고 이돌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 좌상기부터 중앙으로 나온 이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두 번 둬서 살았다. 여기 공격당하면은 이것도 엄청 괴롭거든요. 일단은 뭐 김채영 선수의 수익기를 좀 믿고 싶은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네. 진행을 좀 더 봐야겠지만 그냥 2단 젖혀서 좀 타협을 생각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좀 바둑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수익기가 어떻게 되든 지금처럼 전투를 펼치는 게 맞는 선택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협을 해도 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중앙 쪽을 늘어 나오는데요.
두 선수 모두 어떤 방향으로 수익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둘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싸우는 거고요. 지금은 흑이 중앙 두 점을 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여길 젖혀서 백이 잡으려면은 여기 한 점을 버리고 흑이 이곳에 오면서 잡으면서 귀의 맛을 노리는 이런 진행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살려야 글쎄요. 될까요? 여기로 살리면은 또 밀어서 돌이 자충이 안 되어 있으면 백도 강하게 둘 수가 있어서 모양으로는 이어야 되는데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근데. A와 B 맛보기로 네. 만약에 김지영 선수가 여기서 뭐 수가 안 보인다면은 뭐 좌기부터 건든다든지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거면은 사실 뭐 진작에 건드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고요. 좀 좋은 수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수를 보고 늘었을 거라고 믿고 싶죠? 네. 믿어야죠, 뭐. 네, 일단 두 점을 살려갔습니다. 네, 백이 석점을 움직였을 때 묘수가 필요했는데요. 지금 백도 뭐 이런 행만은 그냥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찍고 아 이것도 확실히 잡히지는 않네요. 여기 두고 둬도 아까 같이 끼우는 게 있고 그냥 붙여도 이것도 확실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양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은 흑이 전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 들여다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들여다보고 그렇다고 이런 자리로 오면은 이것 역시 흑이 좌기를 살 때 급소 한 방 맞게 되면은 괴롭거든요. 흐름이 좋았는데 네. 뭔가 좀 너무 고를 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여기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수순을 돌릴 수 있다면 그냥 젖혀서 타협하는 것이 역시 최선이었겠죠. 네, 물론 뭐 제가 뭐 수익기가 지금 뭐 완벽하게 맞는지가 너무 의문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 수익기로는 오히려 흙이 좀 더 곤란한 싸움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전에 이 는 걸로 2단 젖혀서 그냥 2점 버리는 선으로 갔으면은 네. 2점은 그 버리고 또 다시 공격이 됐기 때문에 흙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진행은 일단 좀 전투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뭘 어딜 이제 와서 버리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때가 문제예요. 지금 좌하 쪽을 먼저 물어볼 수도 있나요? 차 쪽을 뭔가 이렇게 두고 뭐 받아준다면은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네.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받아주는 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여기 두고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 흑돌이 지금 다 연결을 해서 살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그리고 혹시 살더라도 백이 이 자리 다시 돌아와서 지키게 된다라면은 그건 역시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흑도 그냥 자아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자리에 오면은 거의 살아 있거든요. 한 집 나 있고 나중에 이제 붙여서 찝고 여기 두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네. 김치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길 있고 한 칸 뛰어서 그냥 자체 내에서 살고 이러고 난 다음에 전투를 계속 좀 이어나가는 것이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있는 거 교환 없이 그냥 두는 것도 오히려 그냥 다르게 두면은 다른 수를 두면은 그러니까 흙이 무조건 그 다음에 먼저 돌이 와야 좋은 모양이 되는데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칸만 띄워 놓으면은 거의 살아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한 칸 뛰고 차단할 때 중앙 공격하는 이 부분은 그냥 자체로 살았다고 보고요. 네. 하변 쪽으로 공격 오면은 붙여서 살고 이 자리로 밀어서 두면은 맞게 되면은 뭐 젖혀 있는다든지 이런 수가 거의 선수로 봐야 돼요. 안 두면 이제 붙여서 뭐 아주 쉽게 수가 나기 때문에 그냥 뭐 띄어서 살아두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거길 밀었어요. 설마 이런 건가요? 장문이 가능한가요? 봉쇄는 될 것 같아요. 봉쇄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뭐 바둑이 여기서 끝이겠죠? 둘, 넷, 여섯, 열수. 과연 이 흙이 열수까지 늘어나느냐? 뭐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수. 진짜 뭐 이런 전투를 설마 생각을 하고 있나요? 김채영 선수, 차오유인 선수 이제는 타협은 없어 보입니다. 뭐 전투 자체가 너무 살벌합니다. 네. 과연 이 중앙 공방전이 어떤 식으로 가려질지 차유인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여자조 예선 결승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